안녕하세요. 캠벨 시판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장부터 6장까지 수업은요. 사실 생물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물체 내부는 많은 화학물질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것들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 내용들을 정리하는 단원이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학 내용의 처음 시작 부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와 분자에 대한 내용부터 오늘 화학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당분간은 이 수업이 화학 내용인지 생물 내용인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생물을 진행을 했을 때 이해를 해서 암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 내용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물질을 얘기를 할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원소와 원자의 개념이 많이 혼동되는데요. 원소는 기본적인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잠시 후에 나올 원자의 경우에는 이 원소의 한 입자를 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저는 권해드릴 때 원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 원소다라고 보통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면서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야 라고 하면 물은 뭐 열을 가한다거나 내지는 전기를 가하게 되면 수소 또는 산소 기체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수소나 산소의 경우에는 뭐 전기 에너지건 열 에너지건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이것들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수소나 산소의 성질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성분을 분해를 시켰을 때 분해시킬 수 있는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원소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는 한 2, 3년 전에 니혼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 7주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8개 정도의 원소가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원소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시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순수한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캠벨 교재에는 화합물 얘기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구분을 할 때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홑 원소 물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소 기체라거나 또는 수소 기체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뭐 발음도 좀 불편하고 말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 홑 원소 물질에서 앞에 있는 글자랑 뒤에 물질을 떼버리고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 수소 기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소, 산소 이렇게 부르는 것이 홑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반면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산소 원소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물질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크게 홑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 사용되는 많은 물질들이 화합물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원소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필수 원소와 사실은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비필수 원소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필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고 번식하기 위해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하고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네 가지요. 산소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칠소. 이 네 가지가 지금 생물체 몸을 구성하는 96%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물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 뭐 칼슘부터 마그네슘까지 칼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뼈나 치아의 이제 그 구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요. 여기는 인 같은 경우에는 DNA의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만간 배우겠지만 DNA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타시움이라거나 또 여기 보이는 나트륨이나 염소, 소듐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체액을 구성하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과 같은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체액의 농도를 형성하는 것이 포타시움과 소듐과 염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세 원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진 않기 때문에 비필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백질로 시작해서 단백질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하신데요. 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단백질의 시작은 특수한 아미노산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에 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원소가 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황이 언급이 돼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물보다는 식물 쪽에서 엽록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도 하고요. 뭐 동물도 물론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비필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지만 뼈가 튼튼하지 않다고 생명체가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삶을 유지하는 것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은 것들, 요게 이제 비필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지 않는 원소들 중에서 뭐 아이오딘이라거나 뭐 크로뮴이라거나 코발트라거나 다른 원소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구성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미량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도 필요는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한 것들을 미량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필수 원소와 비필수 원소와 미량 원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